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안을 이겨내는 청소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앞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일단 뭐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의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자문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뭐 방송 인터뷰, 강의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겪어왔던 불안,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1000명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해줬던 불안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19살에 홈스쿨링 생활백서라는 지원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부터 홈스쿨링 생활백서를 설립하기까지 이 4년 정도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이 4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감정,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행복도 물론 있지만 홈스쿨링을 하면서 좋았던 날들도 있지만 사실은 불안이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불안이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학교를 떠나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불안하기가 더욱 쉽거든요. 이건 비단 학교 밖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행복도가 전반적인 수준으로 조금 더 낮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먼저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나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한 편이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22.8%나 됩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은 지금도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5명 중 1명이면 별로 높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성인이신 선생님분들 돌이켜 보셨을 때 인생에서 가장 뭐 티 없이 맑았던 시절 언젠가요? 대부분 학창 시절이시죠. 그런 학창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5명 중 1명이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36%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림잡아 보자면 지금 5명 중에 2명 정도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 시선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수많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숙제다.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어른들이 충분히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성적표, 어른들의 숙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시선에서 봤고요. 두 번째 시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불안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본 건데요. 일단 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내가 뭐 성격이 소심해서 아니면 끈기가 부족해서 또 친구가 잘 지내지 못해서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못해서라거나 키가 작아서처럼 나의 능력에 대한 능력 부족에 대한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다양한 이유가 모여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그런 불안을 이끌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어른들도 다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본 적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뭐, 내가 오늘 지각한 걸 외근 나가신 팀장님이 아실까? 같은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처럼 청소년들은 이번 시험 망하면 어떡할까? 작년에 싸운 친구랑 같은 반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것처럼 다가올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불안을 당연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특히 이런 유동적인 것들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뭐 요즘에는 인생의 빅데이터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직 청소년들은 인생의 빅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15살, 제가 학교를 떠났을 당시가 15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왼쪽에 있는 하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저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걱정을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얀 날이 있고 뭐 핑크색 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걸 중2병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나는 뭐 부자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귀여운 고양이도 키우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몇 시간만 지나면 그런데 내가 그렇다 할 꿈이 없어서 그렇게 커리어 우먼이 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꿈이 아니라 사실은 성적에 맞춰서 그냥 대학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수많은 불안을 안겨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바로 '아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왜 남들만큼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까. 자려고만 하면 이런 생각이 나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고민들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고민이 많을까.'에 대한 고민이 추가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고민을 왜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 이유는 하나였던 거죠. '나는 더 잘 살고 싶은데 앞으로도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여행도 다니고 싶고 고양이도 키우고 싶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어른이 될까 봐.' 그게 굉장히 저를 불안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단편적인 이유들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제 안에 있는 불안에 대한 원인을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지금 뭐 출생해서 제가 안전하게 자연사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겨우 유치원, 초등학생 지나고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초기, 성인 중기, 뭐 중장년기, 노년기 아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결국 나는 내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졌던 청소년이 뭐냐면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 대한 아쉬움도 크게 없고요. 내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뭐 "불안한 게 있니? 고민이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꼭 내 삶에 대한 애정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불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청소년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부분은 꼭 비단 청소년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도 꼭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 레벨 뭐 17 번째 레벨 나이가 되겠죠. 17 번째 레벨에 "능동적인 탐색가, 체계적으로 불안해하는 편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앞서서 불안을 내 인생에 대한 애정의 척도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불안을 그저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내가 불안한데 정확히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불안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불안의 원인이 어디쯤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불안함, 그냥 '요것 때문에도 조금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에 대한 불안이 더 증폭되고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뭐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정체성, 학업, 친구, 가족 같은 대인관계, 뭐 연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지금 이 시점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걸 찾아보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보는 게 정말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불안의 강점, 불안의 좋은 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불안, 많은 불안 중에서도 좋은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는 항상 청소년들한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불안에 집중을 해야 그 원인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내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실천할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작게나마예요. 크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찾자는 말도 아니고요. 정말 작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표가 전혀 없고 주어진 과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루를 통째로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학부모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분들 방학하자마자 어떤가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삶을 보내는데 그 모습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내가 꼭 엄마가 잔소리해서 아빠가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도 당연히 불안이 오고요. 저는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소박한 목표를 한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하루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여기서 제가 왜 프랑스어 공부를 목표로 세웠냐면 영어는 못하면 너무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어는 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조금 못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절대 시간을 5분, 10분 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내 자신에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불안감을 없애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나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서 나의 비위를 맞춰준다는 건 평소에 우리가 자존감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자존감에 관련된 강의나 책을 볼 때 스스로를 소중히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스스로를 소중히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른들은 사실 뭐 우더른을 대하듯이 스스로를 대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은 너의 최애를 대하듯 너 자신을 대해라라고 말을 하면 확 와닿는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을 소중히 하라는 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내 자신에게 대해줘라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청소년들에게.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청소년 강의 마지막에는 이런 과제를 내주고는 합니다. 이 과제가 뭐냐면요. 한 달에 하루도 좋고요. 뭐 격월간 하루도 좋고요. 하루는 꼭 땡땡데이, 나만의 데이, 저의 경우에는 해교데이가 되겠죠. 그런 날을 만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지만 조금씩 미뤄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러닝타임이 2시간이나 되는 영화여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계속 보고 싶어서 미뤄왔던 영화 한번 땡겨보고 내가 대형마트 구경 가는 게 좋다면 한번 목적 없이 돌아보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어보고 강아지랑 산책도 해보고 늦잠도 조금 자보고 이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딱 하루는 좀 땀을 내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사실은 이것들이 전혀 일상 속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조금씩은 실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루를 통째로 비워서 이걸 실천하다 보면 아 정말 좋은 하루였다. 정말 괜찮은 하루였다. 그리고 앞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엄마랑 캠핑 가야지처럼 다음 달에도 또 나의 날은 돌아올 거니까요. 네, 그런 취지에서 저는 꼭 땡땡데이를 만들어서 한번 실천을 해봐라. 내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연습이 부족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좀 정리를 하자면 불안에 대한 좀 더 좋은 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구나, 나는 나를 스스로 아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청소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그 보호자분들께서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동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3장의 티켓을 넣었어요. 여기서 뭐 행복도 있고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는데 여기서 불안은 사실 앞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티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찢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이런 이미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혜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